네, 여야 지도부가 내년 총선 선거 구획정을 위해서 이틀째 만나서 협상을 벌이지만 이번에도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네. 잠시 후 오늘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만 역시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원 수를 늘리자는 데서는 조금 의견이 모아지는 것도 같습니다만 결국 쟁점은 뭔가요? 쟁점은 말이죠. 의원 수 늘리는 거를 몇 명을 늘려서 지역구를 기존에 246개 아닙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비례대표 54개 그래갖고 300석이었는데 지금 여야 간에 충돌이 벌어지는 게 그 의원 수를 늘리지 않으면 어떤 타협 절충점이 만들어지기 힘드니까. 아하. 그래서 의원 수를 좀 늘리고 비례대표 수를 어느 정도 좀 유지하면서 이렇게 타결을 보려고 하는 그렇게 되는데 국민들은 되게 싫어하죠. 그러면 이게 우리 헌법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선은 명확하게 두지는 않았지만 굳이 그걸 200명 이상이라고 했다는 거는 300명 미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00명이 넘어가면 사실상 그 헌법의 그 조항이 무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300명 넘어가면 국회의원은 30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사실상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이 의원수 늘리는 쪽으로 가면 뭐 굉장히 여론의 지탄을 받을 것 같아요. 그 선거구 획정이 지연된 게 뭐 이번만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좀 더 문제가 되는 그런 뭐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선거 한 2달 전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결정이 돼서 항상 그 지각 결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에는 더 심각한 게요. 이게 과거에는 이제 그 1대 3이었단 말이에요. 이른바 인구 편차. 이게 1대 3이었으니까 그 약간은 몇 개의 지역구만 이렇게 좀 조정하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편차 1대 3은 너무 크다. 표의 등가성의 원칙에 너무 심각하게 위배된다. 그러니까 그 편차를 1대 2로 줄이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구 수가 60개가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한 작업인데 이걸 이렇게 하고 있다라니까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제 신인 후보들 중에는 이제 신인 정치를 꿈꾸는 분들 중에는 링도 없이 지금 권투 경기에 나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렇죠. 선거를 직접 치러보셔서 알잖아요. 얼마나 지금 속이 타겠습니까? 속이 많이 타죠. 그러니까 어떤 시험 문제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시험을 치러야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구 자기가 나가고자 하는 그 아까 이재겸 말씀드린 게 62개 이 그 조정 선거구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자기 선거 구역이 어딘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지금 공직선거법에 4개월 전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4개월 전이면 이제 내달 12월 15일이 한 3일쯤 되는데요.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요. 선거 운동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선거법에 온라인 사전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오프라인상에서의 사전선거운동은요. 하다못해 명함 주는 것도 안 됩니다.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지 이제 그 선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정확히 어느 범위인지가 지금 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연말까지 결정이 안 되면요. 그 선거구 전체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제 연말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예비 후보 등록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야기를 좀 바꿔보죠. 박근혜 대통령의 은혜 갚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잊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거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건데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근데 물론 저거 이제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다른 자리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때가 때다 보니까 저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의도식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요. 은혜를 받는다는 건 공천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공천을 받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때 16분 동안 발언을 하시면서 당대표 시절에 또 비대위원장 시절에 제가 뭐 공천도 주고 그 선거운동도 가줬는데 이게 배신을 하니까 정치적 인간적 공허함이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치적 언어로서 여의도의 용어로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는 공천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지금 받게끔 하려고 한다 이렇게도 많이 보잖아요. 예. 그래서 비박계 의원들 중에서는 나는 진실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런 자주 섞인 얘기도 나온다고 해요. 그렇게 나오고요. 네. 특히나 이제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한 TK 지역에서는 네. 이게 뭐 전략 공천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무슨 경선이 될 경우에는 예. 다들 뭐 기호 1번 진실한 사람 홍길동 이렇게 다들 뭐 기호 2번도 진실한 사람 또 뭐 기호 3번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다들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이 대통령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대통령은 물론 그런 의도를 갖지 않고 말씀하셨을 수 있으나 네. 선거 때가 되면 현실적이에요. 사람이 굉장히 민감해지잖아요. 그렇겠죠. 네. 오늘 수능 시험 볼 때 어저께 그저께 보면 이 입시생들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예. 근데 네. 똑같은 거거든요. 아니, 수능 시험에 매년 한 번 본다니까 이번에 실패하면 내년에 있지만 이 국회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뿐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예민함과 민감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요럴 때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시면은 여의도에서는 다들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그럼 내가 지금 뭐 새로운 용어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진실된 친박과 가식적인 친박, 진박과 가박. 뭐. 네. 그러니까 나는 진박인지 가박인지 그 서로 이제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는 지역, TK 지역에서는 내가 진짜 진박이다. 그러니까 진진박도 나오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 김무성 대표가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의 역할 또 위상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무성 대표는요, 지금 어쨌든 저 총선까지 대통령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잘 가야 된다. 운명 공정태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근데 김무성 대표가 만약에 친박 쪽에서요, 오늘 이제 얘기 나기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어제부터 이제 컷오프를 하겠다. 현역 의원 물갈이 예를 들어서 20%건 25%건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엔 25%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을 탈락률을 무조건 한 20%, 25% 컷오프를 하겠다든가 또 전략 공천을 하겠다. 근데 이거를 수용하면요. 이거를 김무성 대표가 수용하게 되면은 그 친박과 또 청와대의 정치적 갈등은 줄일 수 있겠지만 정치적 상품성은 이제 거의 없어지는 김무성의 독자적인 브랜드는 거의 없어지는 그러니까 김무성이라는 당 대표가 대통령과 친박 세력의 하나의 정치적 부속물에 불과하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뭐 자기 정치적 생명까지 걸고 하겠다는데 다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그 또 자기를 당대에서 그 뽑아준 이른바 비박 세력들의 기대를 다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무의미한 이제 당 대표가 되는 식물 대표가 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도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컷오프를 요구할 것인지 또 전략 공천을 요구할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앞으로 저 당내 또 새로운 분란의 불씨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물갈이론이 불거졌었기 때문에 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발언이 연관돼서 생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선관위는 그 지금 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공직선거법의 법 논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어떤 특정 당이나 특정 정당의 후보, 특정인을 당선되게 할 어떤 의도 또는 특정인을 낙선시킬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 그 발언이나 행위를 했을 때가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의 이 말씀은 지난번에 배신의 정치 심판도 그렇고 좀 두루뭉술하잖아요. 꼭 여야 뭐 어디를 특정을 뭐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칭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원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선관위에서 좀 유권 해설을 하고 있는데 혹여라도 이게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약간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열린 우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싶다. 굉장히 직설적인 언어로 얘기했기 때문에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는데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은 거기까지 나가고 있지는 않죠. 이제 일반론적인 원론적인 정도의 수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건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야당 이야기를 좀 해보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야당은 뭐 분노 조절
장애다. 뭐 탄핵까지 얘기하고 뭐 그런데도 구체적인 행동은 안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무슨 전략적입니까? 근데 야당의 전략통들은요, 또 야당의 지도부는 이게 자기들을 겨냥한 게 아니고 네. 새누리당 내에 비박계를 겨냥한 거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대통령의 발언이 좀 조를 지나치니까 뭔가 정치적 공세는 해야 되겠다. 예. 이게 하나의 꼬투리 잘 잡아가지고 예. 대청와대 공격을 하겠다. 이런 건데 이제 예. 이종걸 원내대표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걸 국가 원석에 썼다는 거는요. 너무 또 오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요. 그 상대편이 좀 오버한 만큼 거기에 점잖게 성숙하게 대응을 하면은 점수를 네. 받고 박수를 받는데 예. 그거 이상으로 막 이렇게 해버리면요. 예. 공격하는 본인이 스텝이 꼬여갖고 오히려 점수를 잃게 되는 건데 예. 이종걸 원내대표의 그 분노 조절, 대통령 분노 조절 장애가 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보여지네요.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